사람은 오고 싶어 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장기적 투자 관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봐서도 서울에 실거주로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은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매 투자 성과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빌라 거래가 안 된다는데 매도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어째 그런지 분위기가 좋아진 건지 이대로 상승장 가나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매매 사례가 나온다는 건 매매가 되는 데는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 매매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모든 지역이 지금 다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교육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기 매매를 하실 거면 매매가 되는 데를 정확히 알아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생은 그거를 잘 따라서 받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물건이나 싸게 받았다고 무조건 매도가 되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그냥 매수를 하는 그 사람들이 아예 없는 지역들도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분위기가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인천 지역에 매매 사례가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매 사례가 조금씩 또 나오거든요. 인천에도. 그런 거 보면은 조금씩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뜨거웠던 이제 전세 사기 뉴스 막 엄청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나오는 게 지금은 좀 멈췄죠. 그러면서 약간 좀 기억을 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터질 건 다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터질 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당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멈췄고요. 전세가율 126%로 강제로 낮춘 것도 내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리면 더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더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증금을 더 빼줘야 된다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 사기라고 해서 또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조금씩 이제 실거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급매로 나온 것들은 좀 실거주로 계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된 것 같나요? 0에서 100 점수로 생각했을 때. 선 반영되는 시장은 일반 주택 시장이 아니라 저는 경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매를 봤을 때 경기, 인천, 서울 지역의 빌라 입찰 경쟁을 봤을 때 빌라 입찰을 많이 해요. 빌라 입찰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래가 갑자기 빵 터지냐 이런 건 아니에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훨씬 더 예민하죠. 일반 주택 시장보다. 왜냐면 투자하는 분들이니까.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40 정도는 올라온 것 같은 게 투자자는 지금 싸다는 거를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라가. 물론 취득세 중과가 여전히 있지만 그거를 받지 않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경매로. 그래서 저는 경매장에 가니까 서울 빌라 투자가 가치가 있다. 빙하기 때는 보이지도 않던 기사들이 그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돼야지 이제 막 분양사들이 지을 텐데 그 짓던 것도 다 멈춰있는 상태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재건축을 바라봤을 때도 빌라랑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그 세대수 차이가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나잖아요. 재건축 사업성을 따졌을 때도 다세대 주택이 있는 쪽을 밀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거지. 있던 아파트를 15층짜리 거기 몇백 세대가 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파트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빌라가 일반 매수 시장에서는 외면받을지 몰라도 경매 시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특히 말씀하신 서울 빌라는 정말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서울이라는 지역은 나라 인구수가 정말 반토막이 나더라도 어쨌든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항상 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 사람은 오고 싶어 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장기적 투자 관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봐서도 서울에 실거주로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은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가격을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되는 거지. 싸게 내놓으면 서울 지역은 무조건 되거든요. 심지어 서울 지역은 전세 사고가 화곡동에 터졌어도 거래가 싼 것들은 돼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거래 내역을 보면 됩니다. 1년치 실거래 내역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없진 않거든요. 서울에 이제 지금 같은 때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이제 괜찮죠. 제가 뭐 꾼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매로 지금 빌라를 보는 건 정말 괜찮다. 특히 서울 지역. 또 이것들을 경매하는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빌라들도. 폭락장 때와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집이라는 거는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이어도 대출 이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수요가 싹 빠지면서 수요가 빠지니까 가격이 빠지게 됐는데 오랜 기간 이제 3.5% 기준 금리를 유지한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리네 마네 얘기를 하고 있지 올리네 마네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유지를 하거나 내려가는 추세요. 내려간다면 대출 이자 부담이 또 줄어드니까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좀 주저하셨던 분, 부담이 되셨던 분은 부담이 줄어드니까 또 매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려갈 여력까지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 같다. 교육생들이 이제 만들어 온 빌라 그리고 아파트 매매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게 이제 투자자한테 파신 분은 없어요. 90% 이상의 실거주자한테 매도를 하신 거거든요. 평범한 1주택을 염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이자가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지금 좀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경매 투자자는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 네. 어쨌든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예민할 수밖에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금리와 비슷하게 갔었으니까 보면은 5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나 봐요. 금리 인하에 대한 동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 어떤 거냐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큰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매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건이 많아져야지 기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아야지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건 일단은 매물이 많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안 되신 분들이 경매로 넘기면서 이제 호황이 온다라고 저는 이제 써왔고요. 관련돼서는 금리가 높다는 건 어쨌든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그 낙찰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대출 받아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금리가 높아야지 대출 받아서 잔금 납부해야 되는 그 사람들도 부담이 커져야 경쟁률이 또 내려갈 수 있겠죠. 금리가 높으면 두 가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고요. 많아졌지만 대출 이자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낼 여력이 있는 사람만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또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낮아진다? 그럼 또 반대죠. 매물은 줄어들고 대출이 싸지니까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물건은 적어요. 경매는 금리가 높을 때가 기회입니다. 사람은 적고 물건은 많으니까.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금리가 높을 때가 잡을 물고기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집값은 약간 꿈틀꿈틀하는 것 같고 네. 공포감이 무뎌지면서 지금이 경매 투자의 마지막 찬스다. 시작하기 좋은 시기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줬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걸 보면 됩니다. 상승장의 낙찰 결과랑 그 당시 시세, 지금 시세 비교해 보면 됩니다. 제가 언제를 볼 거냐면 2022년도에 낙찰된 걸 한번은 볼게요. 자, 21타경의 103723 사건 번호고요. 낙찰이 2022년 6월 한창 상승장일 때 낙찰이 됐습니다. 총 7명이 들어와서 이 물건은 신건이었어요. 신건인데 지금 7명이 들어와서 113%의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은 5억 1천입니다. 상승장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가 제가 이런 거예요. 투자는 하락장에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자, 5억 1,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당시 시세를 한번 볼게요. 22년 6월 경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싸게 받았을 거예요. 2020년부터 가파르게 올라서 22년도 6월에는 평균적으로 한 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시세만 보면 5억 8천짜리를 5억 1천에 받은 거예요. 굉장히 싸게 잘 받았죠. 물론 감정가의 113%지만 중요한 거는 당시 시세가 중요한 거니까 5억 8천까지 찍혀 있었으니까 이분이 단기 매도를 했다면 다행입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4억 2천까지 빠졌거든요. 단기 매도를 했다면 이분은 돈을 버셨을 거예요. 이때는 뭐 단기 매도에 대한 거의 없었을 때라서 아마 보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등기부 한번 떼볼까요? 자, 등기부를 보니까 화면에는 모자이크가 돼 있겠지만 김땡땡님, 현재 소유자 성함 김땡땡님 맞습니다. 91년생이시고요. 5억 1,300에 낙찰 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봐야겠죠. 최근 나온 시세는 53제곱미터 타입인데 4월에 실거래된 거는 2층이 3억 8,500, 11층이 이제 4억 2천. 고층이니까 그래도 3억대까지는 아니고 4억 초반 정도는 되겠네요. 7천 싸게 샀기 때문에 그나마 8천에서 1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나. 그렇죠. 경매로 안 받았으면 한 2억에 가까운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죠. 아파트는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만큼 떨어질 폭도 큰 거예요. 떨어졌을 때 경매로 매우 싸게 받았을지라도 시장 전체가 빠지는 거는 경매로 싸게 받는 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게 결국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 찬스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파트 경매는 이미 입찰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것도 있죠. 올라가는 만큼 제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아파트 경매는 수요가 항상 있을지언정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리스크가 또 있는 거라서 가격 변동이 별로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오히려 저는 더 추천드려요. 빠졌을 때 내 타격이 좀 덜 하거든요. 싸게 받을 기회로 봤을 때는 아파트보다는 여전히 빌라가 있기는 한데, 빌라로도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실히 수도권 빌라는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입찰자들이 몰리는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싸게 받고 사람들 관심도 없는 거는 뭐냐, 오피스텔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도도 어렵고 가격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기는 합니다. 단점은 복잡한 세금 체계와 단타 매도가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감안하고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